자, 이어서 개장 공략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간밤의 상황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장 직전까지 간밤에 있었던 실시간 야간 선물 상황들 그리고 외환 시장의 역외 환율 상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야간 선물이거든요. 장중에 330일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쭉 오게 되면서 시간대별로 보면 10시 23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간담회를 생중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변화가 없다가 이후에 10시 28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야간 선물이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었고요. 가장 저점 312, 4% 넘게까지 이제 급락세, 폭락세를 보였을 때가 시간대로 보면 12시 7분, 12시를 넘어가면서 비상계엄군, 계엄군이 국회에 일단 들어가거든요. 헬리콥터라든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 이런 이제 전원들 나오면서 완전히 한번 시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저 때가 야간 선물 기준으로 코스피 200이 선물이 312포인트까지 폭락세를 보였는데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소집됐다, 국회에 모였다, 그리고선 쭉 반등을 하다가 빠른 상황, 1시를 기점으로 해서 1시 1분이었습니다. 제적 190명 중 190이 계엄 해제를 찬성을 하면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8%, 이제 계엄군 철수까지 쭉쭉쭉 나왔었죠. 간밤에서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1.8%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아마 장 초반 어떤 식으로든 무너져서 낙폭이 크게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야간 선물 기준으로 좀 본다면 한 마이너스 2% 전에서 이제 개파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역외 환율, 그러니까 환율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X 시장에서의 제가 지금 차트별로 이제 세 구간을 뽑았습니다. 여기 1구간, 2구간, 3구간인데요. 하루 동안에 이제 3분봉입니다. 3분봉 차트자를 뽑았습니다. 이제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다가 이때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시작하고 10시 38분경, 28분경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해서부터 그대로 환율이 쭉 치솟고 올라가다가 이 결정타, 여기가 12시 아니겠습니까? 11월 24일 넘어가는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간다. 유리창 깨고 들어갔다, 또 몸싸움 일어났다 할 때가 절정이었습니다. 1441원까지 그야말로 폭등을 하고 틱차트로 보면 43원 이렇게까지도 잡히기도 하는데 여기까지 나오다가 이후에 쭉 한번 하다가 쭉 아래 꼬리를 다루고 한번 여기서 환율이 안정세가 보이는데 아마 이때가 아마 생중계 보셨겠지만은 계엄군과 앞에 막고 있는 당직자들 하다가 계엄군이 한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철수는 아니었는데 당시 일부 방송국에서 계엄군이 이제 국회에 떠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크게 안정이 됐다가 다시 철수한 건 아니래 라면서 환율이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때 레벨도 한 1435원대 레벨이 보이고 있었고요. 이제 이후에 속속 국회의원들 들어가고 이제 표결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1시입니다. 1시. 1시를 넘어서면서 비상계엄 해제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부터 환율이 쭉 빠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내려올 때가 1418원대까지 왔었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기술 쪽도 반등 나와서 선물 자체로는 1420원대에서 끝이 났지만 지금 시장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1410원대, 15원대에서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장중에 1441원. 여기를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악의 경우에 아마 이제 계엄군이 국회를 들어가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은 국회의원 체포하고 국회의장 연행하고 이제 원래 그런 계엄의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도 우리의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라면 여기가 거의 우리 환율의 일단 앞으로의 변동성은 모르겠지만은 단기적, 중기적인 상단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걸 확인하는 의미도 있었다라고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최상무 부총리가 무제한 유동성 공급하겠다. 외환 시장도 빠르게 개입을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빠르게 이 1,400원대 밑으로 아니면 어제 환율 때까지만이라도 도달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포인트다라고 해서 자, 어제 간밤에 있었던 실시간 야간 선물 또 역외 환율 시장까지도 함께 상황 보고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개장 키워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분의 전문가들은 또 어떤 개장 키워드를 갖고 왔는지 한 번씩 보도록 할까요?
자, 100억 신화, 폭풍 전야, 신기록 경신, 차이나 플레이 등등이 있습니다. 폭풍 전야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폭풍 전야. 네. 네, 우리 유창희 오로라 투자자본 본부장. 네, 뭐 아침에 좀 방금 다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뭐 한 6시간 정도 혼란이 있었죠, 밤에.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좀 안정세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선물이 지금 한 2% 가까운 1.6% 정도 조정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일단 개장 동시효과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냥 반짝 하락하고 양봉으로 마감한다, 시가까지 회복해서 마감한다라면 오늘이 어떻게 보면 저점일 수도 있지만 흐름을 좀 보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예. 그러면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해결이 뭐 정상화가 된 것이고 네. 이로 인해서 약간 투자 심리 위축에서 하락을 하는 거면 매수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고, 약간 이제 폴리마켓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이슈를 네, 뭐 이런 강력하게 이슈가 부각했더라고요. 좀 나왔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그만큼 약간 증시에는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뭐 과거에도 뭐 2017년 그때 탄핵 시절에도 뭐 증시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인 진통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폴리마켓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라 폴리마켓. 전에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거야 했던 그런 베팅 사이트들인데 거기에선 지금 우리의 이제 후폭풍이죠. 이제 국회에서 야당 쪽에서 나오게 될 이 탄핵 이슈를 또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 저희가 차이나 플레이를 한번 볼게요. 우리 이동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대표인데요. 지금 우리가 중국 다 잊어버렸거든요. 하고 중국 경기 부양 뭐 다 날아간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또 오늘 같은 날 차이나 플레이요. 이건 어떤 의미에 초점을 맞춘 거죠? 사실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어제 그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전에 사실은 제가 이제 좀 그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네. 결국은 뭐 오늘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간밤에 좀 최악의 상황까지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시장은 선방을 할 것 같아요. 일단 네. 지금 뭐 낙폭은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은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하락하는 와중에 뭔가를 좀 이제 그렇다면 뭐 저점에서 뭘 좀 매수해야 되느냐 뭐 이런 또 질문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네. 그럴 경우에 결국은 이제 좀 하나 노려볼 수 있는 게 이런 그 중국 관련주들. 역시 이제 어제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부각이 됐었죠. 뭐 예. 우리가 뭐 그 중국 관련 소비주라든가 또 뭐 화장품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었는데 역시 이제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이제 다시금 주목을 하는. 오랫동안 사실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최근에 뭐 이제 일련의 여러 가지 조치들, 뭐 무비자라든가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서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다가 이러한 또 이제 어떤 관계의 개선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한다면은 이제 조금 다시금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가져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오늘 아침에 보더라도 물론 다 같이 빠집니다만은 네. 상대적으로 낙폭은 조금은 오늘은 좀 제한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 결국 물론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이제 어떤 미국과의 또 관계, 향후의 관계에 따라서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그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이제 워낙 그동안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조금씩 가져보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좀 차이나 플레이라는 그런 그 키워드를 골라봤습니다. 네, 차이나 플레이. 이제 오늘 이제 개파락 뜨고 변동성 있고 이제 그 다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줬었을 때 앞서 저 업종 자유로 뭐 자율주행, 우주항공, 로봇 또 바이오 이런 섹터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우리 이동근 대표께서는 중국 관련주 차이나 플레이도 의외로 빠르게 갈 수가 있겠다. 또 간밤에 보면 중국이 뭐 게르마늄, 갈륨 바로 또 보복 조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기 때와는 트럼프 일기 때와는 좀 다르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모멘텀 쪽을 이번에 좀 집중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로 차이나 플레이라는 키워드를 봤고요. 지금요 환율이 1,415원대까지도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아마 외환시장도 당국이 개입할 것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환율만 좀 잡아준다면 당국이 주식시장도 상당히 좀 버텨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키워드 중에 100억 신화가 있거든요. 100억 신화. 네, 우리 권택중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선임 매니저. 100억 신화요? 어디 네. 100억인가요? 화장품의 100억입니다. K뷰티. 네, K뷰티 얘기를 다시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이제 어제자로 해서 이제 통계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올해 전망되는 숫자가 100억 달러 이상 수출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3분기 올해 상반기 중에 굉장히 강하게 업종 전체의 흐름을 이끌고 있었던 게 K뷰티 화장품 쪽의 섹터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워낙 뭐 기대치가 높았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네. 대부분 이제 조금 실망 매물들이 많이 출혈을 하였고요. 컨센보다 뭐 조금만 미스가 나도 투매가 좀 나오는 현상이 3분기 실적 발표 기간 내내 이뤄지면서 상반기에 나왔던 상승분을 또 많이 반납을 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00억 불 매출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일부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게 어제와 엊그제 시장에서 확인이 좀 되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동안 이제 다시 한번 좀 소외됐었던 화장품 K뷰티 쪽으로 수급이 잠깐 또 들려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2월 달에 소비 시즌인데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미국 소비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의 지표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뭐 월마트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죠. 이 네.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봤을 때에는 다시 한번 달려나갈 환경이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K뷰티 쪽을 보면은 방금도 눈높이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그렇게 무너진 것 같지는 않은데 눈높이가 높았다가 이거 못 미치면서 주가를 한 뭐 진짜 20% 30% 뺐잖아요. 그러면은 이 눈높이가 낮아진 겁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걸 다시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 주가 반등은 어떻게 그 정도 또 해야 됩니까? 네, 과거 같은? 이제 아마 그 3분기에 지금 한번 미스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눈높이는 좀 낮아져 있는 낮아졌다. 상태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실 화장품이라는 업종에 들어가 있거나 섹터에 속해만 있으면 계속 다 함께 좀 올라가는 그런 그렇죠. 이제 그냥 섹터 전체가 함께 가는 그런 플레이가 네.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4분기부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이익률이 좀 이제 나와주는 회사들로 좀 선별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어느 정도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높이가 낮아진 것이 또 이럴 때는 좋지만 그러나 과거와는 다르다. 눈높이가 높을 때야 K뷰티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매일 5% 6%씩 올랐지만은 이제 개별 실적 모멘텀도 더 주목하자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자, 앞서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무제한 유동성 공급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금융위 쪽에서도 10조 규모의 증시 안정 펀드가 언제든지 출동되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시 가동하겠다. 아마 시장이 이렇게 하다가 바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밀리기 시작하면 시총 상위에 아마 10조를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붙잡기 위해서 금융위까지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 대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력 경신. 갑자기 이 키워드를 보면 원달러 환율 1,440원 간 거 이야기를 한 건가인데 그건 아니겠죠? 네, 자동차입니다. 물론 자동차요? 11월 수출 데이터가 뭐 잘 나온 건 아닙니다. 잘 나온 건 아닌데 결국에는 지금 북미 공장 이제 건설에 대한 뭐 효과도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물론 이제 자동차 내연 기관이 뭐 다 잘 팔린 건 아니고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쪽 그러니까 YOY 기준으로 거의 114% 위주로 이제 성장을 했고 일단은 EV 쪽 특히 전기차 쪽이 70% 증가를 했습니다. 심지어 제네시스 모델 같은 경우는 역사상 최대 이제 판매 거의 8,000대 이상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서 일단 그동안 아마 지난 한 8월 달부터 조금 부진했던 모습이 여기서 좀 반등하는 좀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북미 조지아 공장에 대한 특히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이제 성장이 조금 본격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 시장이 뭐 기존의 도요다나 이제 포도 쪽이 조금 점유율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최근에 이제 현대차 기아의 전략들이 하이브리드 좀 중점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신기록 경신 자동차 부분입니다. 자동차 부분 오늘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 지수가 나왔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1.9%, 코스닥이 거의 2%대까지만 빠지면서 아마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야간 선물 수준까지 일단 개파락 출발은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서 낙폭을 더 키워가는지 또 아니면은 이제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지를 봐야 될 텐데요. 삼성전자가 일단 2% 넘게 이제 급락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2%. 그다음 반도체 라인들이 일단 쭉 다 빠지고 있다라는 점.
자동차로 보면 현대차도 마이너스 1.8%, 기아차가 그래도 좀 낙폭이 좀 적습니다. 안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 일단 빠지고 있고요. 금융이 그동안 잘 버텨줬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역시 금융주들 흔들리고 있습니다. KB금융 마이너스 3.5%, 또 하나금융 마이너스 3%대, 나머지들도 역시 빨간불 들어오는 종목은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업종 중에서 바이오 또 2차 전지들 많이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이오 쪽도 다 지금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5%, 6%대 하락은 아니고요. 바이오는 한 마이너스 1%대 수준에서 이제 낙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놓고 보면 쭉 빠지고 있는 가운데 엔캠 전의 얘기죠. 엔캠은 좀 오히려 한 종목 보이네요. 한 플러스 한 2.8% 들어오면서 유일하게 2차 전지 계열에서 엔캠 플러스 들어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업종도 좀 뭐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뚜렷하게 아직까지 시장을 지킴이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선 쪽도 오늘 기대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조선도 HD 한국조선해양 또 현대중공업들 한화오션라인들 다 1, 2%대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HD 현대마린 솔루션 정도가 또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업종도 좀 볼까요? 여행 업종 그동안 뭐 중국 관련한 업종이었는데 오늘 역시 힘들고 화학, 철강도 대부분 다 힘든. 게임 같은 경우가 그동안 좀 많이 버텨줬었는데 오늘도 일단 장 초반이기는 하지만은 하락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직은 누구 하나가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AI 솔루션, 또 인터넷, AI 소프트웨어 쪽도 지금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안랩이 한 4% 정도가 넘게 안랩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뭐 여기 특별한 의미를 아직까지는 볼 수는 없겠는데 이런 부분도 좀 유일하게 한 종목 정도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안랩이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그 외에는 전업종, 전 종목이 빠지고는 있지만 다행히 긍정적인 것은요. 하락폭이 상당히 줄고 있다. 빠른 속도로 지금 한 3분 지나지 않았습니까? 줄고 있다라는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한 1,000계약 이상 지금 사고 있거든요. 이것은 일단은 어제 있었던 비상계엄의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하루짜리 혹은 단기간 한 5시간, 6시간짜리로 보고 있다. 이런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자, 오늘 뭐 대응법 또 대응 업종들까지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저는 뭐 대형주들 말씀하신 것처럼 낙폭 좀 줄이고 있습니다. 많이 줄이고 평균 있어요. 한 1% 내외, 그러니까 1.5% 내외의 조정이고 어저께 좀 많이 올랐던 금융주들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되돌림이 일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오히려 오후장으로 갈수록 낙폭 상당히 줄이면서 뭐 약보합 정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근하신다라면 좀 대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거의 약보합이거든요. 뭐 충분히 플러스 전환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저는 이럴 때 사실은 금융주들 같은 경우 못 샀잖아요. 약간 뭐랄까 많이 오른 느낌이 있어서 네, 건드리지도 못했죠. 네, 근데 이럴 때 좀 매수하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 약간 이제 정부 정책에 기대감이 있는 가스공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기업들은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스공사가 한 9%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 뭐 철강, 뭐 관관, 뭐 관련된 기업들도 한 4에서 5% 정도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피해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또 투자의 아이디어로 본다라면 지금 뭐 약간 이런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뭐 공연 같은 거 이런 부분들 약간 잠정적인 약간 보류라든지 뭐 취소한다는 뉴스가 있는데 이럴 때 만약에 엔터주들이 밀린다라면 뭐 SM, YG 엔터테인먼트를 필두로 해서 지금 1%에서 많게는 2%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어저께 좀 차익선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 전체적인 엔터주들이 올라온 게 우리나라에서 공연도 중요하겠지만 해외에서 공연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환차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엔화도 이제는 원화 대비해서 강세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접근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업종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첫 번째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두 번째가 엔터인데 대왕고래 관련해서 두 종목 한번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가스공사하고 화성밸브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쪽이고 화성밸브는 이제 관련해서 시추 관련한 피팅으로 대왕고래 때마다 두 종목이 함께 갔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한국가스공사의 낙폭도 크고 이 화성밸브란 종목도 이제 큽니다. 이제 이게 상징성이 있는 두 종목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밀고 있는 것이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였고 시추였는데 아무래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혹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좀 힘이 빠질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두 개의 좀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가스공사하고 화성밸브가 이제 주가에 좀 낙폭이 좀 크다라는 것도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엔터 업종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공연이라든가 이런 멈춤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제 발표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전에 박근혜 정부 때 탄핵 정국도 봤었지만은 전체 사회가 좀 뭐 진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오히려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자 이런 조언도 해주셨고요. 이동근 대표와도 오늘 투자 전략. 지금 상황이요, 여러분. 코스닥, 코스피 낙폭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코스피도 1.2%, 코스닥은 아예 지금 마이너스 0.9%, 1% 안짝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환율이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6원대까지 아마 지금 외환 시장은 개입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이제 투기 세력도 노리고 있었을 테니까 1,406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동훈 대표, 이제 오늘 하루에 대한 저희가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외환 시장 이 정도까지 안정세를 찾았다면 오후장에는 주식 시장도 좀 모르겠습니다. 훈풍이. 사실 이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인 이유를 네. 저는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역시 이제 지금 그 어떤 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네. 이게 이제 뭐 실개입이 들어오든 아니면은 어떤 그 구두 이제 개입이든. 구두 개입이 네. 들어오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 사실 뭐 우리나라 선물 뭐 좀 빠지고 했습니다만은 CDS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정적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이게 돌발적인 악재로 작용하긴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뭐 되게 심각한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아직까지는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변동성은 나타나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 어제 이제 우리 증시가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을 기록을 했는데 예. 그 배경엔 역시 수급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외국인들이 현선물에서 맞습니다. 이제 많이 샀어요. 예.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런 매수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베스켓으로 도는 매수세들이 어제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연말을 앞두고 배당을 노리는 매수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네네. 부분이 있는 거고,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어제의 강한 상승을 이끌었는데 오늘까지도 일단 그런 매수세들 지금 보시면은 아까보다는 줄었습니다만 선물에서 외국인들 순매수 기록하고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식시장에서도 사실 코스피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큰 폭의 매도가 아니에요. 코스닥은 사고 코스닥은 있어요. 사고 있고요. 예. 결국 이렇게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예. 생각보다 지금 탄탄하다는 거죠.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사실 이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상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어떻게 보면 그 지수의 그 낙폭을 제한하는데 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도 이제 앞에서 그 본부장님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결국 예. 이런 식의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면은 오후장에는 낙폭을 좀 더 돌릴 수 있는, 물론 이게 근데 이제 오늘 하루 끝날지 아니면 그거죠. 여전히 좀 더 예. 남을지 이 그러나, 부분은 좀 더 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런 변동성의 강화 국면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하락이 예상보다는 좀 제한될 수 있다, 하락폭이.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제한되고 있고요. 방금 이야기 주셨지만은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플러스로 순매수로 돌았습니다. 지금 낙폭은 코스피는 마이너스 0.8%, 코스닥은 이대로라면은 플러스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우리 기관이나 우리 돈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로 수급이 돌아섰다. 환율도 거의 1,405원대, 6원대, 7원대까지 떨어졌다. 이 와중에 업종별로 가장 먼저 좀 돌고 있는 게 게임 업종입니다. 앞서 이동근 대표의 차이나 플레이도 한한령 해제가 있어서 게임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화준 과장, 게임이 뭐 지금 보니까 낙폭도 많이 줄였고요. 예, 수급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게임주들이 인액 결제에 대한 수수료에 인한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NC 소프트가 이제 저니 오브 모나크가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전 예약이 한 800만 명 정도가 나왔었고, 이제 물론 이제 누적 다운로드가 지금 사전 예약 다운로드가 조금은 이제 미지근한 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워낙 이제 최근에 이제 스론 앤 리버티 같은 경우도 아마존 게임즈 통해서 이제 퍼블리싱 계약 통해서 빠르게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게임사들, 특히 이번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대규모 이제 구조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분기, 4분기 이제 영업 비적자겠지만은 아마 4분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구조 조정을 통한 이제 일회성 비용이 좀 감안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면은, 내년부터는 인액 결제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중국도 그 외자 판호 발급뿐만 아니라 결국 내수 이제 소비 진작을 통해서 좀 기대감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시프트업입니다. 물론 시프트업, 네. 12월 13일 날 더 게임 어워드, 그러니까 미국 LA에서 열리는데 스텔라 블레이드가 수상 여부가 좀 달려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물론 이제 콘솔은 지금 판매를 했지만은 네. 원래 소니와의 독점 계약 때문에 이제 먼저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콘솔에 먼저 나오고, 이제 PC는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스텔라 블레이드는 PC 쪽, 그리고 이제 승리 여신 2K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한 진출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에 모멘텀이 달려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프트업. 일단은 그 수상이 좀 주가에 반영됩니까? 어때요, 보통? 보통 게임들은 물론 이제 게임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수상에 대한 이미지가 결국에는 게임을 선택했을 때에 대한 이제 그게 굉장히 큰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이미 스텔라 블레이드는 이미 콘솔 쪽으로 인해서 이미 BEP는 넘겼습니다. 대략 한 160만 장이 팔려야 일단 BEP가 되는데 예. 대략 한 200만 장 정도 팔렸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부터는 PC 쪽에 대한 매출이 이제 향후에 실제에 대한 견인을 좀 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며칠이라고요? 13일입니다. 13일 날 시프트업의 수상 여부. 지금 또 이화진 과장이 시프트업 얘기하는 순간에 게임도 지금 빨간불인데 꽤 상승이 한 1% 정도가 나와 있고요. 자, 지금 업종도 빨간불을 속속속 켜고 있는 업종들, 가령 먹거리 같은 경우들이 계속 삼양식품도 4%, 농심도 2.5%, 대상도 1%, 오리온, CJ제일제당, 동원 F&B. 오히려 이제 이런 날 가장 먼저 지금 업종 사이즈는 크지는 않지만은 이 식음료 업종이 빨간불을 켜면서 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신재생도 뭐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고 있고, 특히 LS 에코 에너지가 오히려 2.4%, 2%대 상승입니다. 이 LS 에코에너지 오늘 장 시작하자부터 상승폭이거든요. 권택중 매니저께서 오늘 LS 에코에너지 봐야 된다라고 뭐 얘기를 또 어제 밤부터 갑자기 해주셨잖아요. 지금 이 와중에 이 난국에 빨간불을 켜고 있는 LS 에코에너지, 이 전력이 어떤 모멘텀 때문인가요? 네, 일단은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전력 모멘텀보다는 히토류 관련해서 올랐다라고 그거죠. 해석하는 네,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미국의 이제 반도체 제재, 대중국 제재 이제 맞불 작전이죠. 중국 쪽에서도 결국에는 히토류 대부분의 그 지구상에서 갖고 있는 공급량의 상당수 부분을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 통제를 통해서 자국의 이 무역 전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겠다, 이 내용이 어제 발표가 됐죠. 근데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베트남 쪽에 지금 보시면은 이미 히토류 공급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흥신미네랄이라는 흥틴 미네랄이네요. 이곳과 지금 히토류 공급 계약을 맺어놔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미 공급망을 확보해 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히토류가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지금 관련된 수혜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LS 에코에너지를 비롯해서 보시면은 시장에서도 그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시장이 뭔가 좀 어지러울 때는 테마성 종목들이 조금 치고 올라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해서 지금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주고 있지 않나 하나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LS 에코에너지가 단순 뭐 테마 종목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미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글로벌리하게
AI 그리고 이런 전력 부족 사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한 3분기 들어오면서 2, 3분기에서 구리 가격과 연동이 되면서 조금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저 케이블 공장 가동이라든지 베트남 공장은 이미 풀캐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뭐 해저 케이블 공장 같은 경우는 4년치 일감이 다 수주가 돼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만큼 해저 케이블인 거죠. 네, 바다 맞습니다. 밑으로 가는. 바다 밑에서 이제 전력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야죠.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얘기도 좀 있긴 합니다. 지금 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이 베트남에다가 뭐 공장을 지어서 우회 관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베트남산 물건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든지 관세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지금 당장 동남아 쪽에서 나온 거는 태양광 패널 쪽이죠. 패널 쪽만 지금 반덤핑 관련해서 이제 관세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외에 전략적으로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뭐 강하게 뭐 관세를 매긴다든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주목해야 될 것은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저 케이블. LS 전선이었죠. 전선 아시아였습니다. 이제 네. LS 에코에너지가 된 건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거 중국의 이 상황도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중국, 대중국 뭐 이렇게 반도체 규제가 나오게 되니까 중국이 게르마늄과 갈륨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일단 전체 히토류 중에서는 빙산의 일각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차차차차 다 히토류는 중국이 갖고 있으니까 히토류 보복이 될 수가 있어서 오늘 LS 에코에너지 분석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전력 케이블 수요 실적도 좋지만 여기가 베트남에서 좀 히토류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제 히토류주인데 자, 권택중 매니저 히토류로 보복 카드 중에서는 이만한 게 없잖아요. 이게 테마인지 아니면은 또 히토류 관련주도 워낙 많아가지고 이걸 뭐가 진짜인지 찐인지 이런 궁금증도 많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히토류 관련주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중 관련돼서 마찰이 지금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고 저희가 뭐 처음에는 뭐 당연히 예상했던 것처럼 첨단 반도체 위주로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그 지난 이제 트럼프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자원 전쟁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뭐 호주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여러 가지 국가의 이런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집권 초기에는 다양한 이제 정책들을 쏟아내겠죠. 그것도 강력히 강한 어조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취임식 정도 전까지도 직전까지도 히토류 관련돼서는 계속 시장에서 좀 바이럴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단순 뭐 그런 그러면 테마성으로 잠깐 지나가냐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당 그 히토류 공급 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생산한 제품을 또 다른 곳에 또 수출을 하거나 국내까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 네오디뮴 자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품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의 밸류체인을 갖고 이 공급망을 이미 확보해 놓은 기업들이 지금 이 관세 장벽에 있는 곳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좀 계속 유심히 특히 트럼프 2기 중에서는 계속 유심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정면 보복은 아니지만은 히토류 관련주들을 이제는 너무 테마성으로 보지 말고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 때리면 보복할 때 항상 히토류 나올 테니까 지금부터 좀 기업 분석도 하나씩 좀 해주면서 누가 찐인지 그러나 히토류 테마가 과거처럼 이제 단발성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저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크네요. 상당히 좀 안정을 찾나 했다가 순간적으로 수급에서 좀 문제가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상당히 좀 매도세를 키우면서 거래소가 1% 안짝까지 좀 낙폭을 줄였다가 또한 마이너스 1.4, 1.5까지 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1.4% 가는데 여기에는 지금 바이오 2차 전지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 오늘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2차 전지 지금 코스닥의 지킴이 업종이기도 네. 하고요. 개인들의 특히 개인 큰손들의 방향성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바이오만 좀 놓고 볼게요. 오늘의 네.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하실까요? 뭐 저는 일단은 뭐 전체적인 바이오주들을 보기보다는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12월 달에 이벤트가 있는 이제 생물보안법이 통과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상원에서. 그렇죠. 그러면 좀 관련된 섹터를 좀 지금 좀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만약에 이제 상원에서 통과를 한다라면 중국 규제가 더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CDMO 이쪽을 가야 되는 이유가 좀 블록버스터급 이제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순차적으로 계속
해제가 되거든요. 네. 앞으로 10년 동안 한 10개 이상의 제품들이 특허가 만료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고 네. 또 트럼프도 약가 인하 정책을 피기 위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조금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제네릭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그냥 오리지널 약을 생산하던 기업이 이제는 복제약이 나온다라면 이것을 이제 CDMO 쪽 생산 시설이 있는 쪽으로 해서 생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관련주들 꼭 생물보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충분히 이슈는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보신다라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보면 대장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를 보면 유럽 쪽에서 네. GMP 인증을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럽 관련돼서 신규 수주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은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공장도 지금 증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매출에 반영된다는 거죠. 지금 이미 공장은 풀가동되고 있고 신규로 계속 계약은 나오고 있지만 공장이 증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매출을 바로 반영이 안 되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부터 반영이 된다라면 주가는 충분히 저는 지금 가격이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오늘 지금은 뭐 약간 이제 계엄령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지만 어쨌든 금리는 점진적으로 내려간다는 부분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라면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한 22,000 정도까지는 연말 혹은 뭐 내년 상반기 1월까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한 17,000원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고 뭐 지금 가격대부터도 좀 조정식 분할 매수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에서 이거 생물보안법 왜 통과 안 시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끄는 겁니까? 이거 그냥 될 듯 최종을 안 찍어주네요. 뭐 근데 뭐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관련해서 규제도 뭐 하는 거 본다라면 충분히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어떤 업적을 좀 만들어 놓으려면 마지막에 충분히 통과 가능성 그렇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트럼프한테 넘기기 전에 업적 위기할 수 있다. 네. 바이든이 결정을 내고 간다면 결국 CMO, CDMO, 바이넥스까지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셨고요. 지금 보면 시장이 제가 계속 봤거든요. 환율이랑 딱 연관이 된 것 같아요. 환율이 한 1,410원대까지 또 밀리게 되니까 시장 낙폭 커지고요. 지금 또 이제 환율 다시 잡아주면 시장도 다시 낙폭도 줄이고 하니까 오늘의 관건은 얼만큼 당국이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잡아주느냐 여기일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요 이동근 대표 그 대왕고래하고요 원전하고요 두 개가 이게 낙폭이 크거든요. 원전으로 와보면 BHI가 15% 급락,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이너스 7%, 우진엔텍, G2파워. 지금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밀었던 부분이잖아요. 원전들, 그다음에 대왕고래. 여기가 지금 올해 갑자기 이제 커진다는 것은 시장도 지금 뭔가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이니셔티브는 많이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전이라는 거는 SMR이라는 또 세계적 테마가 있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글쎄요. 이제 이것도 멈춤이라는 것도 또 생각할 수 없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두 테마, 두 업종 한번 볼까요? 사실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비상계엄의 선포 그리고 이제 해제 이후 이 영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쪽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 역시 지금 이런 대왕고래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현 정부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산업 쪽으로 미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뭔가 주요한 국정과제의 수행 동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결국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오늘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사실은 지금 산업부도 그래서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네. 뭐 이제 그 지금 신규 원전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 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떤 그 변화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좀 이제 첨예하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제 이런 쪽의 어떤 그런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쪽이 약간의 그 오늘 굉장히 급등을 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뭔가 이제 정치 테마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양극적인 그러한 어떤 시장의 흐름을 오늘 그대로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니셔티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물론 상황은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요. 지금 대왕거래 관련주들 또 원전 관련주들이 또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향후 이제 현재 이제 그렇죠. 예, 정책 추진적인 탄력의 힘들은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거에 오히려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특히 원전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낙폭을 키우고 있네요. BHI도 지금 19% 정도 급락.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이너스 9%, 10%까지 좀 가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약간 정치 테마기는 하는데 이제 반대편에 있는 또 테마주들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동훈 대표와 대한항공도 함께 오늘 정보 갖고 오셨으니까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네. 뭐 사실 최근에 이제 그 핫한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항공주들이었어요. 네. 뭐 대한항공이 이제 50일 신고가를 경신하기로 했었고 결국 그 대한항공하고 그 아시아나의 합병이 마무리가 되면서 산업 생태계 자체가 이제 좀 개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정말 이게 수건이었는데 오랫동안 끌어오면서 안 되던 것이 이제 이게 되면서 네.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회사들 뭐 LCC 자회사들의 그 단계적 통합도 예상이 되고 또 그밖에 어떤 그 LCC들도 최근에 이제 뭐 M&A 시장에 나온다거나 하면서 산업 자체의 어떤 커다란 변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이 경제 구도가 변화되면서 공급 구조 조정이라든가 효율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항공업계가 최근에 맞이하고 있는 호황 사이클하고 좀 연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그 이런 그 서로 간에 이제 아시아나 합병 이후에 재무 구조의 개선이라든가 또 이제 뭐 현금 보유량의 증가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더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그거죠. 결국 이제 통합 이후에 주요 환원 정책이라든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기대하고 있는 건 밸류업 이슈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항공사들이 굉장히 그 이제 여행객 수의 증가라든가 또 뭐 중국의 어떤 무비자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제 환경 전 자체가 이제 좀 긍정적인 사이클로 접어들었고 내년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역시 이제 향후에 내년에도 좀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업종,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요. 네. CS 윈드 풍력 대장주잖아요. 네. 3% 넘게 급등하고 있고 한화솔루션이 1.2%,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CS 베어링도 1%. 지금 태양광 풍력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전이 떨어지고 태양광 풍력이 된다는 것은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향후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면은 원전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거고 민주당은 태양광 풍력 신재생이니까 지금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반영하는 여기 그렇죠. 테마는 어떻게 뭐 따라가는 건 좀 성급하죠. 사실 이제 많이 빠져 있는 건 맞아요. 예. 이제 사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뭐 국내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때문에. 당선 때문에라도 네네.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예. 사실 이제 가격에 어떤 부담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 어떤 모멘텀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오늘의 어떤 그런 그 주가의 급등을 좀 이끄는 이러한 어떤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개장 공략 숨바꾸게 달려왔습니다. 현재 시각 아직도 1%대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환율이 1,414원입니다. 당국도 아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414원대 여기에서 더 뭐 15원, 19원으로 가게 되면 오늘 주식시장도 힘들 것 같고요. 아까 장 초반처럼 1,410원대 밑으로 좀 외환시장에서 좀 막아주기를 바라보면서 개장 공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감사합니다.